네, 안녕하십니까. 행복골프 사회를 맡고 있는 별소리입니다. 김원입니다. 풍백입니다. 오래간만에 풍백이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잘못된 레슨으로 인한 병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96화, 97화, 98, 99, 100 요렇게를 그게 이제 잘못된 레슨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집을 지금 이번 주에 이렇게 할 거고, 그걸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뿌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병증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다 그러긴 하는데, 이게 이제 병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뭐가 잘못된, 예를 들어 어떤 패턴화된 경향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막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이런 게 이제 병증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상할 수 있, 그러니까 뭐 이게 좀 그런 건 병증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고쳐야 될 상황이, 또 이제 내가 보기엔 멀쩡하지만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한다면 병증인 거죠. 이게 좀 고쳐야 되겠는데 뭐가 안 고쳐진다, 이런 게 이제 병증인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러면 뭔가 문제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는 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감기가 걸렸던 무슨 뭐 어디가 아프던 그잖아요. 제가 오래도록 그 의사 생활을 해온 거잖아요, 지금. 그 병증 치유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해왔는데,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덩어리. 하나는 제가 누누이 이제 특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운동 직관의 오류로부터 생기는 병증이 있죠. 직관의 오류로부터 생겨나서 이게 동작의 오류를 만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병증이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설명수도 직전 착각이다, 뭐 수직 착각이다, 또 뭐 때리기 착각이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걸 이제 책으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 요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예요. 이게 이제 본원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하지 않고 이제 프로들이 뭔가 동작의 오류를 그냥 고쳐주려고 오류를 고쳐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인데, 근데 이거를 고쳐야 이게 고쳐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제 나름대로는 그런 어떤 치유의 사례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안 고치고 이걸 고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지적질, 수많은 지적질을 해야 되겠죠. 이 지적질은 대부분 어디서부터 오냐면 프로의 스윙 혹은 어떤 이상적인 스윙과 아마추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독특한 모습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차.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고, 야, 이게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수없이면 지적들을 하겠죠. 그게 이제 쫙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죠. 백스윙 할 때 왼팔을 펴라. 그죠? 많이 듣죠. 아마추어들이 많이 듣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운스윙 할 때 왼쪽 벽을 만들어라. 이쪽을. 그 프로들 스윙하는 거 봐라. 이쪽 벽을 너무 잘 만들지 않냐. 이런 이제 왼쪽 벽을 만들어라. 또 뭐 헤드업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많아요. 또 뭐 허리 펴라. 고개 들어라. 그 다음에 뭐 그립을 살살 잡아라. 찍어 쳐라.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걸 이제 좀 하나씩 할 건데, 그게 이제 그렇고, 동작의 오류로부터 생기는 걸, 그걸 직진 착각, 아니 그러니까 운동 직관의 오류로부터 오는 것을 해결을 안 되니까,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동작 자체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증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가리키는 환자. 그러니까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가지고 있고, 막 이게 믹스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덩어리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레슨을 받아요. 근데 근원적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잘 모르겠고, 이거는 김원의 독특한 주장이고, 많은 대부분의 99%의 프로들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레슨 받아보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진단해서 자기가 처방을 하는 거야, 아마추어들이. 그래서 뭔가 생긴 새로운 어떤 병증의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립을 이상하게 틀어 잡는다든지, 막 이게 셋업 위치에서 이렇게 뺀다든지, 뭐 완전 훅 스탠스를 쓴다든지, 뭐 그런 어떤 자기류의 진단과 처방으로 생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랜 세월
이 레슨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세 가지의 덩어리가 있더라. 이게 본원적인 어떤 이유 이게 있고, 레슨으로 인해서 생긴 병증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있고, 자가 진단에 의한 어떤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쭉 시리즈로 할 거고, 이번 주에는 이제 특히 요 레슨으로 인한 병증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이제 좀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게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와, 기대됩니다. 뭐부터 할까요? 고들게. 뭐 할까? 고들게? 고개 들지 마라. 첫 번째, 고개 들지 마라. 헤드업. 헤드업이죠. 그게 뭘까, 이 헤드업이? 수없이 많은 프로들이 헤드업을 얘기해요. 헤드업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헤드업이라는 게 뭐냐면 헤드가 업 되는 거잖아. 그게 쉬워요. 봐봐, 스윙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게 쉬워. 졸라 어려워요. 왜 그런 동작을 할까? 근데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사실 레슨을 하면서 헤드업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이런 현상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연 그럼 사람들이 헤드업을 할까? 이렇게 칠 때 이렇게 번쩍 들릴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이제 그 어떻게 프로들은 이제 헤드업이 원래는 이제 고개가 들리는 거, 상체가 들리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공을 끝까지. 그러니까 헤드업 상체가 들린다? 그러니까 예, 그건데 이제 끝까지 공을 바라라는 식으로 이제 가리키는 거죠. 고개 쳐갖고 고들게. 고개 들면 개새끼 이렇게 써가지고 다닌다는 거지. 그거 보면 디스크도 없고. 실제로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헤드업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헤드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탑핑. 예. 아무래도 탑핑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 탑핑의 원인을, 그러니까 대가리를 때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필드 가면 사람들이 무수히 대가리를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돼야죠, 당연히. 뭐 소렌스상 같은 경우는 거의 치는 것과 동시에 몸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또 박인비 수영을 보더라도 그냥 거의, 제가 유심히 봤다 그랬죠. 박인비 슬로우 모션 사진을 유심히 보면 이 정도에서 같이 돌아가요, 이렇게.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대부분 치고 나서도 거의 머리를 쳐박고 있는 이런 동작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하고, 프로들도 이런 걸 가리키잖아요. 목 디스크 와요. 저 왔습니다. 네, 목 디스크 와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던진다 그러면 이렇게 던지는 동작이 있나? 그냥 던지자, 그냥 글쎄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런 탁구 할 때 이런 거 하나? 공을 끝까지 봐라. 뭐 공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는 골프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탁구도 봐야 되고 타자도 공을 끝까지 봐야 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치자 가는 거지. 그거를 어느 순간까지는 이만큼 예를 들어 공 치고 10cm 뭐 20cm까지는 고개 들지 마, 쳐박고 있어,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장님도 헤드업 한다고. 자, 그럼 헤드업의 원인은 뭘까? 왜 사람들은 헤드업을 한다고 생각할까? 궁금하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기 목을 보호하려는, 그러니까 본능적인 동작이죠. 아니, 돌아가는 게 본능적인 거지. 근데 왜 사람들은 헤드업을 할까? 그러니까 헤드업이라고 얘기해. 이거는 헤드업은 사실은 아닐 거거든요. 이렇게 도는 건. 이렇게 되는 게 헤드업인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프로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아가는 공을 쳐다보려는, 궁금하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궁금하니까 어디로 가지? 이러니까 날아가는 공을 쳐다보고픈 욕구가 헤드업을 만든다. 그러니까 헤드업을 만드니까 공이 탑핑이 난다. 그러니까 헤드를 이렇게 대고 있다가, 클럽을 이렇게 대고 있다가 몸이 들려 올라가니까 이렇게 맞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필드 나가서 탑핑면 무조건 헤드업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정시키고, 또 이제 뭐 스윙 분석 장비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 원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벗어나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꾸 고정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이러니까, 봐요. 이걸 고정시킨 상태에서 누가 내 머리채를 잡고 있다고 생각해봐.
백스윙 하려고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야, 막 이런 게. 잡고 레슨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잡고 뭐 또 이렇게 막 레슨을 하고 심지어 어떤 프로를 만났더니 이게 목을 걸어서 위에다 걸면 어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양꼬치기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2번 정도 쫄려보면 이제 알아겠지. 나는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헤드업은 없어요. 의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의도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몸이 만약 들리는 현상의 어떤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공을 띄우려고 하는 애써서 공을 띄우려는 의도가 있을 때 몸이 들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한다든지 공을 이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된다든지 할 때 몸이 들썩하는 경우는 봤어요. 그러니까 헤드업은 날아가는 공을 보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생긴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웃기는 얘기가 아까 그 얘기를 하니까 장님도 헤드업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냐. 장님은 날아가는 공을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헤드업은 없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 이 몸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일단 놔줘야 돼. 머리를 고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고정이 돼요. 세월이가 빈스윙을 계속 하면서 하다 보면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온몸의 운동이 왜곡돼 버린다. 그러니까 이걸 고정시키려고 하니까 원축 운동이 자꾸 돼버려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니까. 오히려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치는 게 아마추어들 스윙으로서는 훨씬 더 편하고 거리도 많이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뭘 들지 마라 뭐 고정해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이제 롤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 있죠. 버릇처럼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고쳐야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럼 공이 일단 잘 안 맞을 테니까. 그러니까 높이는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옆으로 움직이는 건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많이 스윙을 하면 할수록 정제되겠죠. 그 양으로 컨트롤해야 될 문제지 그게 어떤 지침으로 통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수없이 예를 들잖아요. 줄넘기 처음 할 땐 동작이 많아요. 크고 군더더기도 많고. 근데 좀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머리 안 움직인다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는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고 있잖아. 아니 초보자 줄넘기를 하면 펄쩍펄쩍 뛰잖아. 근데 잘하는 사람은 거의 안 움직이죠. 약간 그걸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해본다 그러면 야 진짜 잘하는 사람은 5mm 움직이는구나 이럴 거라고. 싹싹싹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제된 동작, 헤드의 움직임이 단순화되면서 절제되는 거는 처음에는 초보자는 많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막 멀리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해도 점점 절제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요 헤드업이라고 이야기 되는 고개를 고정하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이 모든 지침들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들어낸다. 여러 가지.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들은 얘기에다 자가적인 조치까지 더해지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운동 직관의 오류로부터 생기는 병증, 어떤 레슨의 지침들, 레슨 프로들의 지침들에 의해서 생기는 병증, 또 자가적인 어떤 진단과 처방에 의한 어떤 병증, 이게 합해서 이제 이쯤 되면 요 세 가지가 겹치면 이제 기기묘묘한 샷의 향연이 벌어지는 거죠. 온갖 이런 게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운동 직관의 오류부터 풀어내고 나머지를 이제 좀 하나씩 설명하고 납득시키면서 이해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요 어쨌든 헤드업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예, 질문 있습니다. 저게 사람들한테 먹히는 이유가 일시적으로 초보자들일 때 공의 그 컨택하는 능력이 좋아져요. 어쨌든 자꾸 고정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저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저렇게 하다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하지 말고 공의 컨택 방법을 초보들이 높이는 방법은 없어요? 많이 해야지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요거 이 분필 가지고 저거 맞추기를 해서 선생님 저걸 잘 맞추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고개 안 움직이고 이렇게 치면 연습장에서는 이게 뭐 이만큼 뭐 날아가고 맞겠죠. 아무래도 안 움직이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거리 안 날 거예요. 필드 나가면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해야 되겠는데 멀리 보내야 되니까 이제 뭐 이상한 모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드라이빙 렌즈에서 처음에는 딱 고정하고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앞에서 좀 거리 좀 내는 놈이 하나 오면 그냥 이거는 고정해야 되겠지, 멀리는 보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를 고정해야 된다는 일체의 지침은 제가 보기에는 더 큰 병을 유발시킨다라고 보여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헤드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헤드업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